저는 난징이란 곳이 이런 평생 중국을 위해 헌신한 감사합니다. 셰셰 짜이젠 가시죠. 부인 불교 성지인데요. 여긴 확실한 데이트 코스가 맞아. 야 이러면은 내가 와 이쁘다. 산바퀴 분위기 미쳤어. 층마다 독특한 컨셉의 화장실이 화려한 조명과 귀신 나올 것 같아. 지금은 이곳이 서점으로 바뀌어서 빌딩이나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이 깐베 No dog, can food, can. 30만이라는 숫자를 되게 강조해서 난징의 마지막 밤은 분명 클럽 빌인데. 오늘은 좀 일찍 나왔습니다. 막 번개가 치는데요. 천둥벼락이. 오. 오늘은 난징으로 가는 날인데 날씨가 예사롭지 않군. 날씨가 좀 구리지만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4시간 30분을 달리면 난징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또 대중교통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3997 니하오.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근면 성실하신 분인가 봐요. 옆에 마오병을 이렇게 놓고 물을 연신 드셔가면서 에어컨이 좀 별로 안 시원한 거예요. 보니까 기사 선생님 옆에 조그마한 선풍기를 틀고 그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기차들 히터 에어컨 키면은 주행거리가 금방 줄어들잖아요. 그거 보고 아 되게 열심히 하신다. 밤새도록 운전하셨나봐요. 계속 이렇게 하품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그리고 가시방에는 이렇게 중국 국기 있죠. 오성홍기. 그게 이렇게 딱 걸려있는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운전도 되게 안전하게 잘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고속철도 탈 때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보다 일찍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살짝 넘었는데도 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여기 역에 들어올 때 중국 분들은 아이디 카드라고 신분증을 이렇게 싹 태그하고 들어오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잖아요. 이 옆에 조그만한 뭐 새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여권 보여주고 들어오면은 엑스레이 검사대가 나오는데, 와 여기는 지하철보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되게 검문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리페이 사이트에서 기차표 예매했는데 중국 분들은 이렇게 기계에서 표로 바꾸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창구 가서 종이표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분들이 좀 약간 에너지가 넘치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 대합실 안은 웬일인지 모르게 너무나 조용합니다.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도 되게 약간 썰렁하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나 조용해서. 기차표는 알리페이 통해서 구매했는데요. 난징까지 300위안 정도 냈어요. 아직 30분 정도 남았는데 다들 플랫폼 앞에서 줄을 서고 있길래 저도 따라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데서는 사람들 따라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처음에 터미널 들어올 때, 그리고 표 발권할 때, 그리고 여기 플랫폼 들어올 때마다 계속 여권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이디를 외국인 전용으로 따로 체크를 받아야 돼요. 직원한테. 그 옆에 샛길 같은 데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지연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고속열차는 이게 플랫폼이 높아서 계단을 안 올라가고 바로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자랑하는 고속철도군요. 기차표 오른쪽 윗부분에 16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내 열차 칸입니다. 14번. 나는 거의 맨 뒤에요. 맨 뒤. 맨 뒷칸이구나. 아예. 열차는 제대로 탔고요. 여기 그냥 제 좌석이 없어서 빈 자리에 그냥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열차 출발하기 전까지만 기차에 타면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심지어 표가 없더라도 그냥 막 헐레벌떡 어떻게든 기차만 잡아 타면은 그냥 기차 안에서 발권을 해서 표를 사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테이블도 나오고요. 저는 실내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열차 안에서 계란도 드시고 화장도 하시고 라면도 드시고 중국 떡도 드시고 정확히 열차 출발 시간에 열차가 움직입니다.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는군요. 이곳이 중국의 시골이구나. 알고 봤더니 제가 끊은 티켓이 입석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영무원께서 아무 자리나 가서 앉으라길래 이건 좌석 번호가 없고 그냥 먼저 온 순서대로 앉는 거구나 했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알리페이 앱이거든요. 자동 번역이 되더라도 되게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기차 예약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예매한 표가 입석이었던 거죠. 하여튼 이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서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도 즐거운 경험이 되겠네요. 열차는 신칸센이랑 놀랍도록 달리는 내내 지평선이 끊이지 않고 계속 보이는데, 왜 시베리아 횡단 열차처럼 그렇게 황량한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치 호남 지역의 넓은 평야를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이 월요일 이른 아침인데도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어찌나 많이 타는지 여기 멈출 때마다 막 우르르 내리고 우르르 타고, 계속 서서 가려니까 딴 건 모르겠어요. 좀 지루하고 졸리네요. 오늘 오전 11시에 도착이었는데 시간은 따박따박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후덥지근해졌고요. 여기 난징역에서 거의 절반 이상 내리셨고요. 플랫폼이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다들 어떻게 참으셨는지 열차 내리자마자 여기 플랫폼에서 담배부터 한 대씩 꺼내무시는데, 제가 내린 역이 난징 남쪽역이에요. 남역이거든요. 여기 지하철이랑 바로 연계가 돼서 전철 한번 타면은 저희 숙소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동네는 전철 표 자판기가 살짝 좀 노후화된 느낌? 자판기에서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걸로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칭따오랑 비교하면 어딜 가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동네도 외국인은 거의 없는데 중국인들이 모습이 다 제각각이에요. 좀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 열차 안이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그래서 내릴 때는 고속철도를 타고 한 4시간 반 정도 오니까 확연히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굉장히 습하면서 덥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얼굴이 동글동글해지고 선이 굵어졌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중국인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칭따오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인, 일본인이랑 별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는 건물들이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1박에 11,000원짜리 숙소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 숙소가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지금 입구를 못 찾고 헤매고 있어요. 제가 길을 물어봤더니 되게 친절하게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중국 분들이 다들 이렇게 엄청 친절하세요. 이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어디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은 더 모르는 거죠. 입구가 어딘지. 여기?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가 우리는 보통 알 수 있게 이렇게 딱 뭐 간판이 크게 있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동안 중국 여행 다녀본 결과 호텔이라고 해도 대체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 찾아가더라도 내 방을 찾아서 방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왜 엘리베이터 상태가, 이곳이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줄 숙소입니다. 유스 호스텔. 보통은 유스 호스텔 하면은 젊은 친구들만 가는 데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제주도 여행하면서 처음으로 유스 호스텔 가봤거든요. 근데 성인도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여기도 제일 저렴한 숙소를 찾았더니 난징에서 여기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하루 1박에 11,000원. 솔직히 숙소 좋은데 구해봐야 잠밖에 더 자요. 그러니까 이런 공용 공간 있으면 여기 나와서 뭐 작업 같은 거 하면 되고, 숙소에서는 그냥 잠만. 도미토리가 한 10몇 개 되는 것 같고요. 세탁기,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 이게 건조기 같은 건가 봐요. 여기다가 빨래들을 다 이렇게
딴딴딴딴. 우와, 3층 침대다. 난징에서의 첫 번째 식당인데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요. 들어오면은 QR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 식당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든요. 여기 식당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못해서 여기 직원분께서 제 스마트폰 갖고 해주셨어요. 만두탕이랑 군만두랑 콜라야? 이렇게 해서 32위안. 후딱후딱 맛만 좀 보겠습니다. 군만두부터. 만두피가 엄청 두껍고 안에 간장 양념이 주르륵 흘러나요. 콜라가 아니야. 뭐지? 뭐지 이게? 물어봐야겠다. 이게 번역기가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산매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달짝지근하면서 맛있는 음료예요. 옆에 테이블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꼬치가 되게 엄청나게 굵은 꼬치예요. 아마 이게 중국 꼬치구이의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가 엄청 굵고 끝에가 뾰족하죠. 양꼬치. 양꼬치인데 고기가 이렇게 두툼한 건 처음 봐요. 쉐쉐. 딜리셔. 그리고 이 동네 오니까 확실히 음식 맛도 달라지고 음식에서 향신료가 좀 사라졌어요. 음식의 간이 좀 세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확 변했어요. 진짜 겉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약간 좀 성품도 느긋해졌다랄까? 하여튼 열차 타고 4시간 왔을 뿐인데 아니 뭐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길거리 보면은 양산 쓰고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죠. 지금 햇볕이 막 불볕이에요. 불볕. 여기 그늘에 있다가 햇빛으로 나가려면 약간 용기가 필요할 정도로 갈까 말까 일단 좀 숙소로 후퇴해서 작전 계획을 좀 세우고 와야겠어요. 와, 이거는 떼역볕에 그냥 막 대책 없이 돌아다니다간 쪄 죽어. 너네들 욕 본다, 욕봐 진짜. 와, 얘네들 덥겠다. 야, 그래, 내가 네 맘 알겠어. 제 난징에 와서 벌써 친구를 만들었어요. 헤이. 안녕하세요. 주세요. 하이. 여기에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런 거 음식 같은 거 해 먹어도 되나 봐요. Cabbage, Yes. the cabbage, or spicy. 여기? It's cabbage. 이게 소스랑 같이 해서 이렇게 드시는구나. Yeah. 네. 얌미. Yummy. 얌미. 소스를 올린다. 아, 우리나라의 약간 잔치국수처럼 해서 드시는구나. 어때요? 전망 좋죠? 오늘은 좀 첫날이라 쉬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빨리 나오라고 좋은 거 보여준다고. 슬슬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낮 시간에 그 무더위가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여기가 또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So, now where are we going? Qinghai River. Qinghai River. Yeah, river. Okay, river. It's a small river in Nanjing. Oh, they are all ladies. Yeah, it's nice. Because they think it is a special sport. 스페셜 스포. 칭따오랑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저런 캡도 택시도 여긴 노란색 택시가 보이고요. 그냥 동네 다른 나라에 온 기분이랄까? 칭따오가 근데 워낙 그 중국 속의 유럽이라고 그래서 좀 특이한 곳이었고요. 아마도 여기가 더 중국스러운 곳이 맞을 거예요. 하긴 난징하면 중국 6개 왕조의 수도가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경주, 일본의 교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Beautiful. And this street, With some shop and restaurants. yes. Too many people here. Yeah, and people are. Yeah. 아니, 내가 칭따오에서 만난 친구가 난징에 꼭 가보라고 그랬거든요. 난징이 그렇게 좋다고. 와, 좋네. What is this? Is it chicken? Nanjing roast duck. 아, 난징 roasted duck. Yeah, this word means Yeah. No dog can fly. Oh. Fly out Nanjing. Yeah. 어떤 요리도 난징에서 날아갈 수 없어요. Yeah. Because Nanjing people very like to eat ducks.
아, 오케이. Okay. 난징이 이런 곳이었구나. 와. 와, 내 중국이 하루하루 놀란다. 하루하루 놀라. 와. 이 화려한 거 보세요. 本次公益讲解活动时长大概 It's 在 a 40分左右。 guider, Chinese guider. 아, 가이더. Yeah, it's a free guider. 아하. If some tourists want to know the history for free, you can. 아, history and culture? Yeah, you can. Yeah. 저 지금 우리 숙소에서 여기까지 막 5분도 안 걸렸어요. 여기 난징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빨간색 글씨로. 여기가 엄청나게 유명한 포토 스팟이랍니다. 엄청 화려하죠. 이 거리 전체가 다 이렇게 화려해요. 와. 어이 뭐야? What's this? Okay, we can inside here. 아 이거 연등 같은 건가? 아 연등인가 봐. 한복 체험처럼 옷도 빌려주고, 아 그래서 사진까지 다 찍어주는구나. 옷을 입고. Let him to try. 저쪽에 건물 보이시죠? 저 건물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과거 시험 보던 그곳이랍니다. 예전에 그 중국에서 관리 오피서를 뽑을 때 여기서 시험을 봤다고 해요. 갈 수가 있어 이런데? 뭐야? 막 난리 났다. 인력 거에 자동차에. So beautiful. 와. 와. Go walk along there. Here? Yeah. 와, 이쁘다. 와. 这事他都给你排完了，应该。 와. 여기가 되게 유명한 포토 스팟이래요. How can you say cheers?干杯! 깐베? 깐베! 깐베! 우! 한문이 보이죠? 이게 다 시래요, 시. 한시. 유명한 시인이 쓴 시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어딜 가나 조명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이 동네는. 你有什么想吃的吗？ This is number one Number one. of the examination. 아하. Yeah. 아, 장원급제. Yeah, hey. I know. We call this 장원급제. Number one of the examination. Yeah, in Chinese, his name is 状元.对，耶， 정이야? 状元. 정이야? 状. I have a question. What is this food? 年糕， 년가오. 옌가오? 년가오. 느낌이 나는 게 이건 오뎅탕이고요. 이거는 떡. 그리고 이건 순대탕. 만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분식집이에요, 분식집. 그리고 이거는 취두부라고 합니다. 취두부. 그리고 이거는 젤리라고 했는데 하여튼 먹어보죠. Thank you very much. 오리의 간이랑 두부로 만든 숲이래요.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This is my first time. 식감과 향이 독특해요. 저는 평소에 두부를 즐겨 먹는데 이거는 좀 특별하네요. 그리고 이 젤리라는 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로 여름을 이겨낸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은. 난 우리나라의 묵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좀 더 달짝지근하면서 龟苓膏。 젤리 같은 거네, 젤리. This is my favorite food. 哦，最喜欢的。 예, 예. 중국판 떡볶이는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죠. 약간 궁중 떡볶이 같은 맛이에요. 매운맛이 없음. 심심해요. 제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갑자기 막 말리는데 이게 엄청 매운 건가 봐요. 제가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它看起来丰盛，怎么？ 안 매운데? 안 매워. 화한 느낌은 야, 나는데 야, 야, 야. 막 너무 그렇진 않아. 哦， 울지 마. Don't you cry. 이게 이 동네에서 되게 유명한 대나무 아이스크림이래요. I want this strawberry. 草莓对，草莓给 Yeah. 他来一个。 strawberry. 와, 되게 이쁘다. So beautiful. 尝一尝， 아, 因为现在新鲜草莓买不到，可以尝一尝，好吃吗？ 네, crispy. 可以的啊。 Yeah. Cheers, cheers. 예, cheers, 간배. 대나무 죽통에 담겨서 나와요.
우와, what is this? A castle? It's Oh. Long, the symbol of China. Symbol of China. 아, 여기서 유람선 타려고 다들 기다리는 거구나. Yeah. Yeah. Okay. Okay, go. Let's go. T. What? 아, 공자. 공자, yeah, Yeah, 공자. I know. 간판 위에 글자는 여기가 천하 문화의 중심이래요. 이 크다란 문이 있거든요. 이 크다란 문 가운데 한문으로 써져 있어요. 천하 문화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 문화의 진수가 있는 곳이다. 진수가 모여 있는 곳이다. 뭐 이 정도 해석될 것 같은데 반대편 건물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가 공자묘라고 하는데요. 여기 분들은 공자를 공주라고 부른답니다. 공자는 그저 도덕 교과서에나 보던 그런 아저씨였는데 근데 입장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If you want to enter it, you mus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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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want. Oh, Yes. 하늘 천 따지 거무련 이건 아닌가? His name is 어. What? 월세예요. 여기서 달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중국에는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 건물.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 진짜. 달을 먼저 만날 수 있다는 건물입니다. 월세. 터치 더 문? Touch the ball. 저는 난징이란 곳이 이런 곳일 줄이라고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내 숙소 근처에서 5분만 나가면 이런 막 별 세상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나 신기해. It's a famous sentence in Chinese traditional poems. Yeah, Chinese. Yeah, 烟笼寒水月笼沙，夜泊秦淮近酒家。商女不知亡国恨，隔江犹唱后庭花。It's a Chinese traditional poem. Poem. Yeah. Selfie. Yeah. Together. Okay, Yeah.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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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夜泊秦淮近酒家，商女不知亡国恨，隔。 Chinese poem을 노래로 부른 겁니다. Yeah, we can say it. 아주 옛날에는 여기에 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귀족들이 다 여길 떠났대요. 그러고서는 보통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쪽 지역은 다 둘러봤고 또 다른 데를 가자고 그러는데 와 이게 다 볼거리들이에요. 관광지들. 뭐부터 봐야 될지 막 눈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난징의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진룡. 진룡. Yeah, 진리. 주스티란 게 있대요. 주스랑 티를 합친 거래요. 주스티? 예, 그래서 오렌지 주스랑 과일 밀크티예요. 안에는 귤, 레몬, 망고 그리고 유자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밍숭맹숭한 맛이었는데 먹다 보니까 되게 맛있어. It's a tea? Yeah, T. 나 처음 봐요. 티에 You 그래요. want to try? Yes, I want to try. 계란이 뭔가 희한하게 생겼어. 아, 껍질 그대로 있구나. 계란으로 만든 차?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차랑 같이 먹는 계란 같아요. 오, 뭐야? 간장이 주룩하고 나와요. Chinese name is 茶叶蛋. 자이에단. Yeah, 茶叶蛋. 자이단. 껍질을 벗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삶은 계란이에요. 간장으로 삶은 계란인데 일단 계란이 좀 커요. 평범한 계란보다는 좀 크고 그냥 간장으로 졸인 거예요, 계란을. His name is 칭황. 칭황. Yeah, 칭황. 근데 뭐야 찐득찐득해. 이게 엄청 찐득찐득해요. 막 다 달라붙어서 안에 팥고물이 엄청 많이 들었구나. 우리나라에선 이걸 찹쌀떡이라 부르고 일본에선 이걸 모찌라고 부르고 What is this? 青团. 칭화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칭화, 예. 칭화. 여기 분들은 이 만두를 먹을 때 이 마늘이랑 같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 마늘이 저 카운터에 항상 수북히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오케이, I'm ready. Ready. Yeah. Oh. Delicious.
막 가는 데마다 다 막 신기했겠어. 거리도 느낌이 확 달라져서 야, 여기가 과연 그 칭다오랑 똑같은 중국이 맞나 싶기도 하고. Look at these trees. That trees, huge trees. 되게 크죠, 가로수가. 가로수가 뭐 특별하지 않아요? 이 나무의 우성수. 우성슈? 예, 우성수. 저 보세요. 신호등도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저 숫자가 되게 크게 써져 있죠. 모든 게 다 신기한 난징입니다. 이 거리가 이제 밤이 되면은 어제 그 보셨죠? 막 그렇게 조명이 막 빛나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룻,寺庙. 푸즈묘. Here, here. 이곳은 어제 그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던 자묘 근처인데요. 중국의 스타벅스는 어떤 느낌인지. 네, 그냥 평범한 커피숍이군요. 저는 카페라떼. What do you want? 니하오. 카페라떼 톨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는데 63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테이크아웃해서 가면서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난징 기념관으로 갑니다. 이곳 난징이 중국의 뭐 문화라던가 역사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많은 분들이 희생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 이 동네는 아침부터 푹푹 쪄요. 푹푹 쪄. Too hot. Yeah, very hot. 36도예요 오늘. 36도 난징. 지하철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름이 푸즈역이거든요. 지하철 빨간색 라인을 탔는데 여기는 그 조명이 되게 은은한 노란색 빛이 나요. 그래서 분위기가 지하철 안에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Yes, 도착했습니다. 메모리 홀. 오케이. 외국인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권을 꼭 챙겨오라고. Too many people here. 여기 오면 사람들이 다 이 사진을 찍거든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절규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아이가 축 늘어져 있죠. 와, 이 줄이 너무 길어서 줄이 지금 한 1분째 걸어가고 있는데 끝이 어딘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저 옆에서는 차가 무슨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가고 있고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념관에 들어가려면은 한 7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대요. 중국인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 외국인들은 예약을 할 필요가 없어서 다행인 거죠. 이것은 흡사 한국의 아이스 케이크를 보는 듯한 장면. 와, 날이 얼마나 더우면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불티나게 팔려. 지금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줄을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서 옷이 막 다 이렇게 젖었는데도 줄을 다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앞뒤로 줄이 끝이 보이질 않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만큼 여기가 중국 분들에게는 난징에 오면 꼭 한번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참배를 하는 느낌이랄까? 자결하는 태양이라는 게 이거야 이거.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막. 지금 이 근방이 엄청 더워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줄을 서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 괜찮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이 근처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막 서로 다 친구가 돼서 함께 이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Look, ice. Yes, I know. Put it in the eyes. 막 여기서 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속 야 여기 끝나고 나가서 뭐 먹을까, 뭐 밀크티 마실까, 커피 마실까, 팥빙수 먹을까 막 그러면서 이 더위를 이겨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내 입성했습니다. 집념의 승리입니다. 여기 입장료가 없는 대신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QR로 기부하고 요 뒤에서 자기 기부한 거 영수증 보여주면은 이렇게 꽃을 하나씩 줍니다. 군데군데 30만이라는 숫자를 되게 강조해서 2차 대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는 문구인데요. 재밌는 건 맨 아래 일본어로도 적혀 있다는 거네요.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아이러니했던 부분은 여기 기념관 그 모습이
일본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있는 그 평화 기념관 거기랑 굉장히 흡사했어요, 모습이. 리도탕? 리도탕, 예. Here? 来的冰镇山梅汤、乐菜汤，热的，凉的，凉的。 Yes, I want to try one. You okay, you try. 来，你拖点梅花羹。 아, okay. 여기 분들은 스쿠터를 타고 오시는데 스쿠터 아래 아이스박스를 한 2개, 3개씩 싣고 오세요. 그 안에 뭐 과일이며 음료수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관광객들한테 팔면서 처음 이쪽으로 올 때는 왜 사람들이 지하철 입구에서 이렇게 앉아있나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박물관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이제 알겠어요. 저도 당장이라도 여기 주저앉아서 좀 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하철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 순간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는 순간 뜨거운 바람이 저 입구에서 확. 그리고 오늘 이 친구들 다 집으로 다른 곳으로 떠난대요. 그래서 지금 최후의 만찬이랄까? 이 친구가 종류별로 미리 시켜놨나 봐요. 근데 중국 동남부 지역에서 이런 음식이 유행이라고 해요. 동남부. 아. 밤이 되면 여기에 포장마차 오토바이들이 줄을 섭니다. 야채도 팔고 곱창도 팔고.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마저도 다 장사를 접고 떠나고 있네요. 여기는 언제 와도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 싶다. 이거 KTV인가 보다. 제가 오늘 낮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KTV 좀 이상한 데 아니냐고. 칭따오에서 제 친구가 KTV 가면은 KTV를 가자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가 약간 좀 이상한 데래요. 막 아가씨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미안한데 나 거기 좀 가기 싫다고 안 갔거든요. 근데 내가 좀 궁금해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KTV 좀 이상한데요?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아니요, 전혀 그냥 건전하고 가서 노래만 부르고 오는 곳이라고. 오늘도 어김없이 난징의 야경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숙소에 낮 시간 동안 젊은 아가씨가 일하는데 굉장히 친절해요. 이 친구가 나한테 추천을 해준 곳입니다. 오래된 고성 성곽이라고 하는데 여기 중국 분들은 이곳에 가서 성곽의 야경을 구경하면서 중국 전통 음악을 듣는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이 동네에선 숙소를 나서면서 제일 곤욕이랄까? 그런 게 제 숙소가 제 기준으로는 약간 좀 많이 추워요. 냉방이 세요. 근데 밖으로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확 열리면서 열풍이 확 쏟아지거든요. 그 열풍이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된 열풍이 아니라 왜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그 문, 나무로 된 문 확 열면 헉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 제 뒤로 이 중국 건물 보이시죠? 전 다니면서 이런 그냥 평범한 건물들도 되게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그 친구가 나에게 추천해 준 장소입니다.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니까 굉장히 로맨틱한 장소인데 이건 혼자 올 곳이 아니라 여자친구랑 와야 할 곳인데 여기는 내일 그 소녀를 한번 꼬셔봐야겠다. 우리 데이트 한번 하자고 꼬셔봐야겠어. 이쁘다. 아, 여기 찻집 같은 건가 보다. 오. 그러니까 이쪽 난징은 뭐 이런 관광지 명소를 찾아서 막 차를 타고 뭐 30분 막 1시간씩 어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전체가 다 이래요. 동네 전체가. 옛날 중국 하면 떠오르는 그런 건물 있죠? 왜 우리가 중국 영화 보면은 이런 건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무랑 돌이랑 섞어서 만든 이런 건물들.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중국이 조명이 굉장히 진심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저 광섬유 이용해서 마치 해파리처럼
이 조명이 빛나고 있는데 와 이게 진짜 판타스틱합니다. 판타스틱. 저기 또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는데요. 저기 유명한 포토 스팟인가 봐요. 막 아저씨가 조명 기구까지 들고 와서 뭐가 막 이렇게 포즈를 취해봐 막 하면서 그래 다리를 더 벌려 막 하면서 아 이쁘다 이뻐.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 아 여기 너무 이쁘다. 와 하늘에 이 조명등 보세요. 와 너무 이쁘다. 뭐야 이거. 나는 이 옆에 큰 골목보다 이 좁은 골목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느낌 있다. 와 담쟁이 덩굴이 이렇게 막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위에는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연등이 한가득 걸려 있고요. 나는 여태까지 중국이란 나라를 굉장히 오해하면서 살았구나. 뭐야 이건? 오. 화장실입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어. 나 이렇게 조그만한 골목길 있죠. 이런 골목 투어하는 거 난 너무 좋아요. 갑자기 이쪽으로 오니까 시원해지는데요. 아마 이런 걸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오랜 시간 이렇게 뭐 가꾸고 꾸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겠죠? 여기에 옛날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겠죠. 그러면서 이 나무랑 주변 풍경이랑 어우러져서 이런 환상적인 풍경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와. 내 머리카락을 나뭇잎들이 간지럽히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와. So beautiful. 와. 진짜 낭만적인 거리다, 여기는. 이거 절대 혼자 오면 안 되는 건데, 바닥 보시면은 돌이 닳고 닳아서 맨들맨들해졌죠. 금속처럼 보이죠, 마치. 이런 아무도 안 오는 좁은 골목길 너무 느낌 있다. 와, 이 집은 대문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네. 이거는 일본 그림인데 이거? 중국 그림이야 이거? 이거 분명 일본인데 이거? 뭐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바람이 부니까 이게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그림이 바뀌는구나. 여기가 그 숙소 아가씨가 말했던 그 성벽인가 봐요. 성벽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나는 이 성벽으로 올라가서 뭔가 위에서 야경을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저 위쪽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그 친구가 분명 나한테 거기 성곽 있는 데 가서 중국의 전통 민요를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음악이 다 끝나서 그런가? 음악 소리는 안 들리고요. 이 옆에 무슨 클럽이 있는지 막 쿵짝쿵짝 거리고 있는데 분명 노랫소리가 여기서 들렸는데 여기서 쿵짝쿵짝 소리가 들려. 진짜 클럽이 있나?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일반 뭐 카페나 그런 음악 소리 아니야. 라이브 공연을 하거나 근처에 클럽이 있는 거야. 이거는 분명해. 오늘 한번 불태워 보는 거야. 이런데 클럽이 있다고? 이 어두컴컴한데? 야,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의 클럽인가 보다. 어디야? 식당 같은 건가? 라이브 공연을 하는 뭐 식당이나 바 같은 건가? 근데 이건 분명 클럽 빌인데? 여기 어딘데? 라이브 바예요, 라이브 바. 뭔가 내가 아는 익숙한 노래도 나오고 있어. 오늘은 영상 그만 찍고 여기서 놀다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저와 함께 이 난징에 대해서 같이 여행을 다녀주실 분이십니다. 고롱과 용과 렛츠고. 와,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훅훅 뛰는데요. 여기 분들은 이렇게 중부장을 하고 다니십니다. 모자에다가 렛츠고. 택시 갔나? 택시 이거 오케이 타세요. I'm sorry. 근데 제가 무작정 따라 나오긴 했는데 지금 어디 가는? Where are we going? Bookstore? Bookstore. Okay, yeah. bookstore. It's a famous bookstore. It's called one of the beautiest bookstore. Yeah, more than 2,000 years. More than 2,000 years. Yeah, it's history.
예전에는 이곳에서 굉장히 부유한 부자들이 살던 동네래요. 它是在古代，in ancient times is 와, 여기가 부자들이 딱 햇빛을 피해서 놀던 곳인가 보다. 근데 이런 거 되게 특이하다. 밑에 이런 우물 같은 것도 연식이 느껴지는 동네입니다. 중국의 고대 이곳은 과거 시험 응시자들이 준비를 하던 곳. 오케이. 지금은 이곳이 서점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가려는 서점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 이게 다 600년 전 건물이라고 합니다. 청 다이너스티 때 건설된 건물이고요. 여기서 예전에는 이제 그 시험을 보러 응시생들이 오면은 여기서 쉬면서 뭐 글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서 책을 판매하는 곳으로.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 햇빛이 쫙,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너무 좋네요. 자연광이 이렇게 비치는, 책을 구매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Do you like 무라카미 하루키? yeah, right, very much. A very famous writer. Yeah. 이제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죠. 와, 계단이 삐그덕 소리가 나는 낡은 계단이. Yeah. It's the second floor and some books such as social book and children's book. Yeah. 오케이. 와, 저는 책도 책인데 여기 그 인테리어가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장식 같은 것들이 너무 섬세하고 그 연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저기 되게 정교하게 조각된 부조 보이세요? 저게 옛 모습 다 그대로일 텐데. Hey, look at this window. Yeah, Beautiful. right. Yeah. Carving. Yes, I like this. Carvings. Yes, carving. Yeah, right. It's so beautiful. It's handcraft. Uh-huh. Handcraft. Yeah. You know, it's hard to imagine that how they carve these beautiful paintings. Painting. Yeah, in ancient times. Really. 나는 기본적으로 한문이 너무 어려워. It's very beautiful, right? 이 서점에 왔는데, 이 서점이 어젯밤 제가 그 야경을 구경하러 왔던 그 성이 있죠. 고성 있는데 그 성 근처였어요. 그래서 어제 저 혼자 이 성벽 거리를 와서 막 다닐 때는 약간 쓸쓸했는데, 오늘은 우리 친구랑 같이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이런 데는 솔로가 올 곳이 아니야.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랑 같이 와야지. 갑자기 막 풍경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중국의 틱토커들을 만났습니다. The Nanjing is very beautiful. Thank you. I'm so happy. Okay, welcome to China. Welcome to Nanjing. Yeah, thank you very Okay, much. thank you. 오늘 점심은 아주 맛있는 국밥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십니다, 이분께. 근사해 보이는 좁은 골목길로 왔는데요. 오케이. 되게 모던한, 난 국밥집이라길래 우리나라 허름한 국밥집 그거 생각했는데, 여긴 확실한 데이트 코스가 맞아요. 그 젊은 분들 많이 가는 약간 그런 핫플? 그런 느낌 나는 곳. 예, 아주 맛있는 거를 이 친구가 사줬습니다. 내가 사준다고 했는데 중국 전통 국밥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 전용, 이건 남성 전용. 과연 중국의 국밥은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토핑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소스랑 부추랑 고기 지단이랑 밑에는 국수, 누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도 나왔어요. 마치 인절미처럼 생긴 떡입니다. 생긴 건 인절미인데 맛은 전혀 인절미가 아니고, 이 국밥을 한번 먹어보죠. 면부터 한 입. Too hot. It's very spicy. Spicy. 예. 많이 화끈화끈하게 얼큰하게 매운 게. Hot. Yeah, I like this food.
Many Koreans like this spicy food. 혀끝이 짜릿짜릿한 그런 맛. Delicious. Yes, thank you very much. 시원한 음료랑 딱 어우러져서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이다 이거. 참고로 지금 먹고 있는 이 화끈한 음식의 이름은 밍시안이라고 합니다. 밍시안. 그리고 제가 인절미라고 했던 이 음식은 프라이드 토후입니다. 두부. 이 동네가 워낙 낮에 덥다 보니까 낮에는 뭘 하질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따 저녁 때 다시 만나서 놀기로 했고요. 저는 이 틈을 타서 일단 옷을 좀 새 옷을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이 동네가 옷을 빌려주는 곳은 엄청 많은데 옷을 살 수 있는 곳은 드물어요. 와, 옷도 엄청 화려하다. 오늘 저녁 때 이런 거 빌려서 놀까? 마침 옷가게가 보이는군요. 좀 아저씨 같은 거. 좀 연한 색을 살려다가 연한 색을 또 금방 뭐 막 묻고 그러잖아요. 오케이, 괜찮은데. 변신! 이런 무지 반팔티 하나가 한국 돈으로 15,000원이에요. 뭐 저렴한 건지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매우 시원합니다. 4시 30분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대낮보다는 덜 뜨거운데 아직도 하여튼 이 동네는 그냥 하루 종일 더워. 24시간. 웬일인지 여기 자주 오게 되는군요. 여기서 보기로 했는데 제가 좀 일찍 나왔어요. 아주 고풍스러운 KFC죠. Do you know what is this? 아, 공기구멍이야. 여기 난징에서 만난 친구가 이 동네 KFC에 가면은 메뉴가 일반적인 나라의 KFC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봤는데 뭐 이런 것도 팔고 음료수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절구공이로 막 레몬을 빻아서 이렇게 레모네이드를 해주세요. 어디 가지? Where are we going? We're going to the store. Store? 렌탈 스토어? The clothes store. Clothes? It's about Asian time, the clothes in Asian times, such Okay. as Qing Dynasty or Han Dynasty. Ah. Or, yeah. 오케이. Traditional clothes, Makeup. makeup. Yeah, right. 저는 약간 좀 망설였거든요. 그런 옷 입어달라고 그러면은 좀 싫어할 것 같아서. 근데 큰 K 허락해 주셔서 지금 가게로 가고 있고요.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옷을 빌려주는 데가. 여기. 오케이. 这个，这应该是唐朝的。唐朝的。 아니, 이 친구들이 지금 나한테 여자 옷을 입히려고 나한테 지금 이거를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선녀 옷을. 이게 남자 옷이래요. Asian China, yeah. Yes. Men's, Men yeah, wear it's this men's clothes? Yeah, Really? right. Yeah, right. Are you kidding me? No. Really? 那我就穿这个，那我试这个啊，我先试一啊下这个。야, 이러면은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 옷 갈아입으러 갔어요. 너가 이걸 입으면은 선녀가 될 것 같아. 하늘을 날 것 같다, 이걸 입으면. So beautiful. 你先把你的穿上。 So beautiful. 你泡带走。 그리고 저거랑도 어울려. 你先把 두 你的 개랑 穿 얘랑 上。 어울려. You give you first. Me? Oh yeah, right. 어때요? 맞지? 짠. 오, 좋아. 이뻐. 굿. Beautiful. 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이제 메이크업 시작. 이걸 보고 새삼 느끼는 거지만 여자는 꾸며야 돼, 역시. So beautiful. 와. 顶了个东西。 우와. 저도 해주신대요. 메이크업. 뭐야? 머리를 묶어요? 막 이렇게? Really? 그래? 이런 걸 한다고? 이런 건 계획에 예정이 없던 일인데, 이런 거는? 어때요? 우리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제 결혼식만 하면 돼요. 빰빰빠밤 빰빰빠밤. 이거를 나한테 하려는 건가? 저 붙임머리? 이거 공자님이 되는구나 오늘.
You're so beautiful. 但是它这个服装也很好看。 제 신부입니다. 오늘 날 잡았어요, 우리. It's makeup from Tang Dynasty. 청? Tang. 탕. Tang Yes. Dynasty. Very powerful dynasty. 당. Yeah, right. 이게 나와야지 이거. 사극 보면 항상 나오는 거 이거. Beautiful. 가시죠 아가씨. 소죠. So beautiful. So beautiful. 应该拿个扇子。 What? 야 이거는 부채 이렇게 붙이는 거? Yeah. 아 부채. 아. It's umbrella. Umbrella. Yeah. I mean this. 부채. Yeah, yeah, right. 물러거라. 에헴. 가시죠. 부인 가시죠. 오. 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있어요. 낭자 가시지요. 这个不太倾斜，你看， 응? 不太倾斜。 아 역시 여기는 혼자 온 거보다 같이 오니까 Beautiful 매우 night, 좋아. right? 非常漂亮的夜 아름다운 景。 밤이에요. So beautiful. Yeah, so beautiful. You can see all kinds of life in China, and it's a very beautiful night, right? And so many people, people mountains, people high, sea, right? Do you want? Do you want? Do you want this? It's too small, right? It's a 아, little small. okay. Maybe we can find something. Yeah. You can take this. Right. 여기 이쁘다. 예. beautiful. 와우. 오, 이뻐요. 사진이요. 너무 열심히. I take a picture you. Yeah. So I'm hungry. You're hungry. Yes. So you like to eat some. Yeah, some food. Yeah, we need some food. 그나저나 여기 너무 이쁘다. So beautiful. Yeah. Yeah. Yes. 但是这个地方好像人都 와, 很多。 되게 판타스틱해 여기. 조명이 너무 판타스틱해. 这边好像人都很多。 42号，有请甲桌。42 여기서 밥 먹어? 有请甲桌。42号，上 Let's go. Let's go. Reservation? Reservation? We have to reservation? Yeah. 看一下。 다른 데 가자. 드래곤.啊。 이쁘다. 식당이 되게. 我们先选个位置吧。 오케이. 这屋子。啊，韩国人是这样吗？来10块钱斤，10块钱斤，包的好吃，山竹，水果之王。 10块钱。对，来10块钱斤，10块钱斤。就穿不起来，就太大了，你看，看山竹吗？再往前走一点。来10块钱，10块钱斤，点斤10块钱斤。 이게 뭐야? What is this? 山竹。山竹。 샌드. This yummy. 야미. 이렇게 줘도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겠어. 오, 잘 깐다. 오, 리치? 리치 비슷하다. 리치. 야미? Yummy. It tastes great. 아, 예.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 해장입니다. 해장. 간이 들었어요. 간. 아직도 화장이 이렇게 막 여자처럼 됐어. 이게 되게 난징에서 퍼퓰러한 음식이래요.
오리의 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번역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 이거 이게 오리 닭 블라드. 오리 피래요. 오리 피래 이게. 고수가 잔뜩 들었어요. 중국 가서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고수가 익숙해졌어요. 당면이 잔뜩 들어간 오리피 스프입니다. 굿모닝. 오늘은 이곳 현지분들께서 주로 아침 식사를 하신다는 모닝 아침 시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어디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이 진회강을 항상 건너게 되는데요. 중국 분들은 방금 저 강을 친화이허라고 불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무들이 이 난징의 상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 이 나무들이 꽤 높이 자라고요. 자라면서 이게 사방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햇빛을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한 1분? 이제 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서 우회전하면 아주머니들께서 양손에 뭔가 두둑히 들고 오시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곳은. 따라란, 산바퀴 아침 시장을 소개합니다. 식자재 같은 걸 많이 파는 곳이군요. 고기, 야채. 여긴 또 옷집이에요? 저 옆에 만두집도 보이는군요. 이 골목만 있는 게 아니라 골목골목 조금씩 다 상점들이 있어요. 저희 닭다리, 닭날개를 팔고 있는 곳이고요. 과일집. 여기 뭔가 맛있어 보이는 음료가 잔뜩 들어있네요. 에그티인가 보다. 여긴 만두집. 뭐야 이거 자라를 팔고 새다. 메추리 같은 애들인가 보다. 여긴 게도 있고요. 게가 줄에 묶여 있어요. 가물치, 민물고기 파는 곳인가 보다. 연꽃. 닭도 있고. 약간 재래시장 느낌 나는 곳이네요. 미꾸라지에 이건 뱀이야. 뱀장어. 뱀장어가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가물치랑 개구리. 온갖 종류의 모든 것들이 다 있네. 이건 차인가? 와. 구경하는 맛이 있는 곳이구나. 그럼 뭔지도 모르겠어. 물고기가 많네. 이거 다 민물고기 같은데 새우도 있고. 이 개구리알 같은 건 뭐지?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컵에다가 딱 이쁘게 담아주신다. 쉐쉐. 어제 어떤 유명한 요리집을 가는데 그 어떤 오리도 이곳 난징을 벗어날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리뿐만이 아니네. 닭들도 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요 여기에 오면. 이 음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팔위안입니다. 팔위안. 뭐 개구리알 같은 게 송송송송송송 올라가 있는 떡을 기름에 튀겼어요. 떡이 좀 살짝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딱딱하게 굽고 냉장고에 좀 오래 있으면 맛이가 없고 그럴 때 할머니께서 떡을 식용유 프라이팬에 딱 굽고 이렇게 튀겨 주셨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떡 위에 잣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 대추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토핑이 되어 있는. 저 아저씨가 오리 2마리를 잡아오십니다. 오리들이 되게 불쌍하다. 오. 오리가 저항 한번 못하고 잡혀서 막 설마 내가 보는 앞에서 오리를 잡진 않겠지?
오리털이 막 날리고 있어요. 저 아저씨를 보더니 갑자기 요 앞에 있던 닭들이 막 쫄아서 막 구석으로 막 도망치고 있어. 저기는 뭔데 또 사람들이 저렇게 줄 서 있어. 아, 이거 기름빵. 중국 분들이 아침에 드시는 거. 기름빵. 여기 기름에 이렇게 튀겨 먹거든요. 여기 음료수. 저기 찐빵도 있어요. 야, 중국 하면 생각나는 찐빵. 여기 느낌이 사람들이 막 출근하려고 우다다다다다닥 막 뛰어가다가 여기 잠깐 들려서 뭐 빵이랑 뭐 음료수 같은 거 간단하게 하나 딱 사서 들고 손에 들고 우다다다다닥 직장으로 가는 약간 그런 느낌. 여기는 그야말로 진짜 로컬 분위기 가득한 그런 시장입니다. 난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신선한 야채랑 그런 음식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뭔데 이렇게 흥겨운 음악이 계속해서 흘러나오지?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찐찐 짜라다 바라바라 하하라 찐찐 짜라라. 여기 위에 주택들도 되게 정감 가는 그런 건물 아니에요? 일본 애니 같은 거 보면 이런 집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런 집 밑에 상가들이 딱 모여서 시장이 형성된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여긴 뭔데 이렇게 또 줄이 엄청 서 있어. 일단 뭔지 보고 줄을 쓰자. 만두입니다, 만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맛있는 집엔 사람들이 줄을 선다 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어두컴컴한 지하 앞에 이렇게 서 계시지? 아이고, 오리들이랑 뿅아리랑 닭이랑 치킨이랑, 이걸 바로 잡아서 주시는 곳이구나. 내가 있을 곳은 아니네. 골목이 점점 좁아지면서 이제는 약간 자판 같은 게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상점들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창고? 이걸 뭐라고 해? 이런 데 앞에다가 펼쳐놓고 판매를 하는. 이 시꺼먼 건 아마도 제가 식당에서 먹었던 무슨 매화즙인가? 그 살짝 달짝지근한 그 음료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이게 6위안. 우리나라 또한 12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아, 맞다. 내가 식당에서 콜라인 줄 알고 마셨던 그 달짝지근한 음료네요. 시원하니까 더 맛있어.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약간 썰렁했거든요. 지금 한 8시 정도 되니까 식당이 굉장히 막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활기가 넘칩니다. 이건 뭔데 또 이렇게 먹어보고 싶게 생겼어? 죽순 같은 거 안에다가 밥을 가득 채운 거 같은데. 저는 이거 절반짜리 조그만한 거 하나 샀거든요. 12위안입니다. 12위안. 짜자잔.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걸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위에 육수 같은 게 있는데요. 육수가 아니라 뭔가 좀 찐득찐득한 느낌의 소스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연근은 맞고요. 연근 안에 뭔가를 잔뜩 채워서 굉장히 달다. 뭔가 짭조름한 맛을 예상했는데 달아요. 이 안에 든 건 영양 찰밥 같은 거예요. 쫀득쫀득하게 찰밥이 씹히는데 제가 난징에 온 지도 벌써 3일째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무더위는 적응이 안 되네요. 뭐 오전 오후는 그렇다 쳐도 일단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너무하다 싶은 그런 억울한 기분이 들어요. 억울한 기분. 와,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햇살이 살인 광선. 햇볕 아래 있으면 굉장히 뜨거운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무가 그늘이 져서 굉장히 시원해요.
밤에는 이런 곳들이 조명이 밝혀져서 되게 화려한 풍경을 자아내는 곳인데, 와, 간밤에 그 화려함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런 평범한 모습으로 변했냐. 오늘은 어디에 갈까 하고 여기 난징에서 만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저한테 화장실에 가보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가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란한 간판에 이끌려 이런 식당에 왔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사진이 크게 붙어 있어야지 좀 잘 찾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허락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차를 배달해 줬는데요.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향긋한 차입니다. 48위안 거액 투자해서 한국의 닭볶음탕 비슷한 걸 시켜봤는데요. 생긴 건 우리나라 닭볶음탕이랑 완전 똑같아요. 닭발이 들어갔습니다. 닭발.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당동 떡볶이집 그런 데서 닭발 많이 드시죠. 저는 여태까지 머리털 나고 닭발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닭발 한번 먹어보자. 닭의 발이 통통하니 살이 올랐군요. 콜라겐이 많이 들어갔구나, 닭발에. 쫀득쫀득하네. 국물 맛도 그렇고 여기에 피망이랑 감자 이렇게 들어간 거 보니까 그냥 한국의 닭볶음탕이랑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얼큰한 맛도 똑같고 마늘도 이렇게 통으로 들어갔고요. 양파, 감자, 피망 재료도 한국에서 먹는 재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물 맛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 닭볶음탕 맛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만드는 걸 봤는데 일단 닭을 웍에다가 이렇게 한번 볶아요. 그러고 나서 가진 야채랑 버무려서 저 압력밥솥에 잠깐 찌는 것 같더라고요. 특이하게도. 하여튼 매우 맛있습니다. 익숙하고 맛있는 맛입니다. 근데 이건 좀 적응하기 힘든 게 이런 건 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공작새가 길거리를 다니고 있네. 야, 내 동네에서 닭이 돌아다니는 건 많이 봤어도 얘 공작새죠, 얘. 들어가. 휴. 왜? 들어가. 와, 생각보다 되게 크다. 왜? 중국의 레미콘 트럭은 뭔가 얄싸하게 생겼죠. 우리나라 레미콘이 약간 경차, 레이 막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 레미콘은 스포츠카 느낌이랄까? 제가 맨날 난징 그 공자묘 근처에서만 놀다가 이렇게 난징 시내 쪽으로 오니까 여기는 또 이런 번화가가 나오는군요. 네, 이곳에 화장실에 한번 둘러보러 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와, 건물 내부만 봤을 때는 약간 스타필드 느낌도 나는데요. 참고로 이곳은 층마다 독특한 컨셉의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2층의 화장실은 건설비가 1200만 위안이라던가? 아, 이 앞에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가 화장실인가 봐요. 네, 워시룸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화장실 입구인데요.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마음껏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뭔가 럭셔리한 분위기. 일단 갈 때까지 한번 가보죠. 여기가 나이트클럽 컨셉의 화장실, 뭐 두바이 클럽의 화장실 등등 여러 가지 컨셉의 화장실로 유명한데, 일단 화장실에 오니까 되게 꽃 향기가 나고 조명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벽면에 뭔가 유리 진공관 같은 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동차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가 2층 화장실이었습니다. 다른 층들도 한번 가보죠. 이번에 찾은 곳은 3층 화장실입니다. 이 입구부터가 굉장히 화려하죠. 과연 3층은 어떤 컨셉일까? 제가 살짝 홈페이지를 봤더니 여기 3층이 가장 비싼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2층 화장실은 살짝 향긋한 꽃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명이 굉장히 현란한 게 마치 나이트 클럽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쿵짝쿵짝쿵짝 소리만 나면은 나이트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와, 여기 화장실 바로 앞이에요. 화장실 바로 앞인데 이렇게 응접실처럼 꾸며져 있고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서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화장실은 언제나 속전속결이었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일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살짝쿵 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화장실마다 그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있어요. 화장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계속해서 쾌적한 상태로 만들고 계셨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변기라던가 세면대 같은 건 다 최고급으로 돼 있었고, 내부 인테리어도 이 바깥쪽 컨셉과 동일하게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상 3층 화장실이었습니다. 다음 4층으로 한번 가보죠. 4층 화장실입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약간 좀 밝은 분위기로 꾸며져 있는데요. 타일 속에 시계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의자가 뭔가 되게 번뜩번뜩한 재질의 의자가 있고요. 아, 분재가 굉장히 이쁘게. 그럼 다음 순서 5층으로 한번 가보죠. 층마다 확실하게 개성이 독특하네요. 이번엔 5층 화장실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좀 특별하게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화장실 끝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 피아노를 누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직원분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그리고 이곳이 화장실 입구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좀 독특하게 크리스탈 느낌이 나는 의자가 있군요. 이렇게 화장실 구경만 해도 하루 콘텐츠 분량이 뽑히는 중국입니다, 이곳은. 이번 순서는 6층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뭔가 폰트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식물들이 가꿔져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부조가 되어 있어요, 벽면에. 그리고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귀염귀염하군요. 이상 6층 화장실이었습니다. 여기 6층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 에스컬레이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폐쇄가 됐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화장실 투어만 하고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것 같고요. 아무튼 다른 좀 둘러서 가보도록 하죠. 7층입니다. 뭔가 느낌이 싸해한데 7층부터는 일반 화장실인 것 같은데요. 나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7층부터는 일반 화장실이군요. 오래간만에 신시가지 나왔는데 벌써 들어가기는 그렇고, 또 내가 이 동네 또 뭐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살짝 우리나라 명동 느낌 나거든요. 어두워져서 조명 밝힐 때까지 한번 돌아다녀 보죠. 맨날 시골 같은 동네만 다니다가 오래간만에 이런 데 오니까 뭔가 좀 현실감이 없다. 이제 집으로 가면서 집까지 한 30분 정도 걸려요. 걸어서 집까지 가면서 난징 시내 한번 같이 걸어 보시죠.
이게 이 동네 사람들의 여름 패션입니다. 긴팔에 모자, 선글라스, 긴 바지, 남자도 후드. 저기는 건물 꼭대기에 뭔가 둥그런 게 달려있는데 전망대 같아요. 기왕 여기까지 나온 거 어디 갈 데도 없고 저 빌딩이나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는 경치가 어떨지. 비싸면 그냥 나오면 되고 분명 위치상으로는 이 빌딩이 맞는데 보시다시피 문이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지 뭐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내 첫날 난징에서 커피, 밀크티 마셨던 곳 같은데 무슨 카페가 줄까지 서서 마셔야 되지? Yes, Alipay. Maybe I can. Sorry, wait a minute. 지난번에는 여기서 친구들이 차를 사줬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맛있게 잘 먹었는데 오늘 제가 하려니까 이게 위챗으로 들어가서 뭐 스캔을 하고 막 홈페이지 들어가서 You want the most liked one? Yes, yes. Okay. Most popular menu. Okay. Yes. 결국엔 이것저것 뭐 하다가 또 다시 여기서 줄을 서게 됐습니다. Assuming yes. Yeah. Okay. Yeah. Feel 이게 QR 시스템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국민들은 아마 이게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은데 외국인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불편함이 꼽히는. 겨우 카페 안까지 입성했습니다. I paid. I already paid. Yes, I want takeaway. Yeah. 谢谢. 사람들이 왜 좀 줄 서서 먹는 곳, 유명한 식당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나마 오늘은 저기에 되게 영어를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편의를 많이 봐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근데 좀 되게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나는 음료인데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줄을 서서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번화가가 그리 넓지는 않아요. 그냥 한 두어 블록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금방 또 시골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밀크티에 크림 올린 게 18위엔이었잖아요. 여기서는 레몬 음료수를 단돈 4위안이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시원해. 온갖 종류의 탈 것들이 다 다니죠. 전기 스쿠터부터 오토바이, 달구지 같은 거, 세발 오토바이, 뭐 다니다 보면 인력거도 있고 막 100년은 돼 보이는 듯한 차가 슬금슬금 계속 와요. 막 지금 초록색 불인데도 이상한 게 아님 그냥 이 동네 분은 이런 문화가 있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이곳 난징이 여러 가지 의미로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 저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 난징하면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진짜 어딜 가나 이 플라타너스 이 고목들이 빼곡히 들어서서 가로수길 터널을 만드는데 참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목들이 도시 전체를 지키고 있다는 게. 사실 여기 난징에 지하철 공사할 때 이 나무들을 다 뽑을 뻔했다고 해요. 근데 시민들이 나서서 이 나무를 지켜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 동네도 비가 온대요. 그래서인지 지금 바람이 굉장히 습하고 막 뜨끈미지근한 막 그런 바람 있죠. 그런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바람이 불면은 싹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기분 좋은 바람이 아니라 제 시계에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여기 중국 오면서부터 언제부턴가 이 시계가 자동으로 막 켜지면서 길을 막 안내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 꺼낼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 녀석만 보고 가면은 막 꺾을 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진동도 울려주고 이번 여행 들어서 아주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오늘 좀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하늘도 나를 축복하는지 구름이 잔뜩 껴서 오래간만이 아니라 난징 오고 처음으로 시원합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고 싶은데 여기가 지난번에는 직원이 도와줘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주문하려면은 막 QR로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그런 거 해야 되는 곳이라, 보시다시피 여기는 뭐 주문하는 기계 같은 게 없어요. 어떻게 주문하냐면은 여기서 알리페이 열고 스캔 때리기 누른 다음에 여기 갖다 대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접속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요. 다 이게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문으로.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여태까지 제가 이거 힘들다고 되게 징징거렸는데 요것도 자동 번역이 되네요. 요걸 누르면은 잠깐 시간이 걸리지만 됐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늘 저의 아침밥입니다. 23위안이에요. 참고로 오늘 가는 곳이 입장료가 꽤 비싸요. 한국 돈으로 한 3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좀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갈 곳은 이곳 난징의 불교 핫플레이스인데요. 난징 시내에서 약간 좀 남쪽으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1시간 정도 내려가야 되네요. 불교 사찰이라고는 하는데 뭐 전통적인 뭐 그런 사찰의 느낌은 아니고 되게 신박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애플파이구나. 뭔가 그냥. 오늘은 갈 길이 먼 관계로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날이 구리군요. 오늘의 날씨 매우 구림. 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오늘이 난징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땅히 난징에서 뭐 이 근처에서만 돌아다니고 뭐 어디 근사한 거 뭐 그런 구경을 하나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갈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오늘 그 절에 가는 거고요. 제가 갈 길이 바빠 죽겠는데 어디 남의 집 맨션에 들어와서 지금 탈출을 못, 사방이 다 이런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어 탈출을 못 하고 있어요. 대체 내가 어디로 들어올 거야 이거. 난 누구, 여긴 어디. 먼저 난징 지하철 1호선을 타고 티안롱시에 간다. 이 역에서 내려서 755번 버스로 갈아타고 전철에서 내리면 이런 커다란 건물이 보이는데요. 그 앞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분명 755번 버스를 타라고 했는데 이 버스는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이 버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유수산 같기도 하고, 이 앞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버스가 맞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침 제가 또 잔돈이 없어요. 잔돈이 항상 갖고 다니는데 잔돈이 없어서 알리페이로 한번 찌푸바오 然后统一吧，然后统一吧。 이거 안 돼요? No? Cannot? 然后呢？ 결국에 나 잔돈이 없는데 마지막 남은 잔돈으로 됐어요. 이거 안 돼요. 알리페이로 안 된대요. 제 거는. 이 사람들도 못 하고 있어요. 굉장히 버스 안이 화기애애해요.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좌석이 배열되어 있어서. 큰일 났다. 제가 오늘 막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현금을 하나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택시 타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저 친구들 말만 믿고 버스를 접속하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버스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노선표가 다 한문밖에 없어서 알아먹을 수가 없는 관계로 이 지도 앱을 계속 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버스가 712번, 755번 두 가지 종류가 있군요. 약간은 좀 황량한 곳에 내려주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이쪽으로 쭉 가고 있어요. 사람들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남경 시내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우수산은 중국 3대 불교 성지입니다. 2015년에 이곳에 부처님 사리가 안치되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 성지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나왔는데도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여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관광지에 입장할 때 여권이 필수고요.
뭐 간혹 여권 복사본 같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시던데 복사본으로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여기 티켓 홀이라고 적혀 있는 데서 표를 사야 돼요. 티켓은 160위안입니다. 그나마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정도지, 여기 조금이라도 유명한 관광지들 둘러보려면은 아침 일찍만 적어도 5시, 6시에는 나와야지 그나마 좀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헤매지 않게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티켓을 사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던, 현장에서 발권을 하던 티켓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지품 검사 받고, 마지막으로 여기 입장 대기 줄에서 줄을 서서 입장하면 됩니다.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미로처럼 생긴 통로를 빠져나가는 건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우수산에 오르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버스를 타고 가는 법, 두 번째는 걸어서 가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버스 요금은 10위안입니다. 여기서 QR 찍고 요금 결제하고 가면 돼요. 여기서 버스비 10위안 내는 것도 다 이렇게 알리페이로 그 홈페이지 같은 거 접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하기 위해서는 이 알리페이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마스터가.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 5분 정도 오르면 이곳 불정궁 입구에 도착하는데요. 여기서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야 됩니다. 불정궁 영업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라고 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불정탑이고요. 그 옆으로 뭐 동그란 지붕 같은 게 보이죠? 저게 바로 불정궁입니다. 우수산은 정상에 솟은 두 봉우리가 소의 뿔과 같다는 이름으로 우수산이라 불립니다. 먼저 여기 불정탑부터 올라보죠. 일단 여기 와서 느낀 점은 스케일이 대륙이다. 역시 마치 인도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죠. 와, 여기 우수산 관광지 개발할 때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이런 탑 내부 인테리어도 장난이 아니네요.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는 사천왕도 그 디테일이 엘리베이터나 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없어서 사람들이 알아서 포기할 사람은 진작 일찌감치 포기하고요. 여기를 오르는 사람은 진짜 불심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호기심이 왕성하거나. 통로도 굉장히 좁고 덥고 어둡고 계단을 몇 번을 꺾어서 올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겨우 2층이에요. 아, 기념품 같은 것도 팔고요. 와, 내부가 정말 화려해요. 이제 겨우 한층 올라왔을 뿐인데 불정궁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불정궁은 지하 6층, 지상 3층의 거대한 건물인데요. 지하 6층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꼭대기까지 오르는 걸로. 에어컨이 없고 통로가 굉장히 비좁아서 사람들이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제법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4층, 5층 정도에서 대부분 포기하시고 6층까지 올라오시는 건 젊은 친구들. 네, 7층입니다. 여기가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금지되어 있네요. 아, 통로가 또 옆에 또 있군요. 아,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오케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여기서부터 또 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져요. 한층 더 있어요. 한층 더 있어.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고요.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뭐야? 아, 무슨 종이 있군요. 밖에 좀 바람 부는데 나가고 싶은데 통로가 어딘지 모르겠네. 힘들게 탑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웬일인지 외부로 나가는 입구가 봉쇄되어 있어서 이곳 탑 꼭대기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내려가죠. 조심조심. 그래서 결국 테라스를 거닐 수 있는 가장 높은 층은 이곳 7층입니다. 이 7층이라고는 하지만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풍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죠. 이곳 우수산은 부처님의 사리가 봉인된 불교 성지인데요. 불정탑에 오르면 주변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정궁은 거대한 규모와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중국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포토스팟으로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우수산에 석가모니의 사리가 봉인된 건 최근 2015년도의 일인데요.
당시 전 세계 108명의 고승들이 참가해서 안치식을 올리는 행사를 가졌다고도 하네요. 마침내 불정궁의 모습이 보이는군요. 이곳 불정궁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 동그란 지붕이 마치 부처님의 그 머리 모양 같지 않아요? 그럼 메인 스테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죠. 불정궁입니다. 일단 너무 거대해서 어디가 입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와, 아까 저 멀리에서 봤을 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이 건물 표면에도 굉장히 세세하게 부조가 새겨져 있고요. 와, 진짜 스케일에 압도되네요. 저쪽에도 부처님 부조가 새겨져 있거든요. 한번 가보죠. 저는 불교에 관해서는 뭐 문외한에 가깝지만 여기 조각이라든지 그림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술적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 모든 공간들이 되게 희한하게 잘 어우러져 있어요. 어찌 보면 다 제각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우리가 흔히 불교하면 산 중턱에 그 고즈넉한 사찰, 그리고 연불 외는 소리, 목탁 두드리는 소리, 그런 게 연상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뭔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전혀 다른 느낌. 아무 곳이나 좀 밟기 미안하다는 느낌? 이쪽은 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건물 아닌가요? 실제로도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여기가 되게 유명한 포토 스팟이다 보니까 저렇게 돈 받고 스냅 사진 찍어주시는 전문 포토그래퍼들도 있을 정도예요. 와,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군요. 이 정원 꾸며놓은 거 보세요.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가 메인 법당이구나. 불정궁 안에 들어서면 압도적인 스케일에 놀라게 되는데요. 화려한 조명과 움직이는 와불이 방문하는 이들을 반겨줍니다. 여기 메인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일단 규모에 압도당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 조각상이에요. 부처님 조각상들이 저기 다 들어차 있고, 들어오자마자 중앙에 부처님 와불이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회전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또한 이곳 불정궁에는 남경 지역에 480여 개 사찰의 가람을 기록한 대형 그림이 장관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건물 밖으로는 뭐 확성기 소리에 사람들 떠드는 소리에 굉장히 왁자지껄한데, 이 안으로 들어온 순간 모든 소리가 싹 사라진 느낌. 아무래도 이 넓은 공간이 주는 뭐랄까 경건함?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너무 넓다 보니 어디로 내려가는지 또 모르겠어요. 사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이 메인 법당이 아니라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면은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이 진정한 메인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연달아 타고 지하 6층까지 한 번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 글씨들이랑 부처님 조각상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부처님 조각상이 그냥 공간 전체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럼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법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가 입구고요. 사람들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다 부처님 조각이 새겨져 있고요. 눈이 현란할 지경이에요. 들어서는 순간 일단 규모에 압도됩니다. 규모에 압도되고, 이 안에 노란색 은은한 조명이랑 내부를 가득 장식하고 있는 이 조각들 있죠. 와, 유럽의 유명한 대성당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데, 그 안을 장식하고 있는 게 그 기독교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라는 게 놀랍고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뭐라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불정궁은 지상 3층, 지하 6층, 총 9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메인 법당도 법당이지만 지하에 위치한 천불전에 들어서면 놀라움이 경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불전 외곽에는 만불랑을 둬서 보이는 모든 곳에 부처님이 보이게 되는데요. 천불전의 중심에는 석가모니 두정불사리를 공양하는 성탑이 있습니다. 높이가 21.8m나 되는데요. 이곳의 모습은 마치 열반에 들어선 듯 기이한 모습입니다. 딱히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닌데도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불심이 돋아나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요. 진짜 불교의 극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극락세상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나가는 길은 동선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이렇게 식당이라던가 기념품 샵을 패스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아주 상업적으로도 생각을 아주 잘하고 만든 그런 곳입니다. 그럼 이제 내려가면서 아래 불정사 잠깐 들려보죠. 불정사는 이 표지판 따라가면 됩니다. 푸어딩 템플. 그리고 이곳이 불정사 입구입니다.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 좀 적게 찾다 보니까 약간 한산한 느낌이죠. 중국의 절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내심 연불 외는 소리, 목탁 소리를 기대했는데 입구에 스피커에서 크다랗게 막 뭔가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절에 오니까 이렇게 비가 확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저 앞으로 보이는 게 대웅전 같아요. 이런 건축 형태는 우리나라 진주에 있는 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대청이랑 소청을 연결해주는 일반 통로라고 할까? 부처님 모습은 한중일 3개국 모두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절 내부 벽면에 금칠을 한 부처님 부조가 빼곡히 장식돼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 절과는 느낌이 다른 느낌이 들고요. 역시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오길 잘했네요. 배고파서 백화점, 쇼핑몰, 푸드코트 왔어요. 맛있어 보이는 게 참 많군요. 닭발이다, 닭발. 좀 평범한 걸 먹고 싶다 오늘은. 점심 겸 저녁입니다. 우육탕이에요. 그 안에 식당이 있긴 있는데 관광지라 비싸더라고요. 우육탕. 이런 느낌의 호수구나. 뭔가 칭따오처럼 그렇게 막 미친 듯한 야경은 아니지만 은은하니 좋네요. 난징의 마지막 밤은 이 이름 모를 호수구나. 오늘은 바람이 잔뜩 불어서 모기도 없고 시원하고. 첫 번째 섬에 왔습니다. 조명이 색이 계속 바뀌는데 뭔가 숲이 되게 환상적인 분위기예요. 왠지 마녀가 나올 것 같은 숲이다. 숲에다가 한밤중에 이렇게 빨간 조명을 쏘니까 너무 무섭다. 울그락불그락해지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 이제 두 번째 섬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섬들이 그닥 크지는 않군요. 금방금방 건널 수 있어서 지루하지는 않다. 두 번째 섬에는 뭔지 모를 크다란 건물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설 때 약간 러버스? 연인들의 섬? 약간 그런 문구를 본 것 같은데 연인들이 많이 보여서 매우 서럽군요. 이걸 건너가면 세 번째 섬입니다. 저한테 여길 알려준 친구가 이 호숫가 주변에 성곽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성곽 위에 올라가서 보는 풍경, 야경이 너무 멋지다고 그랬었는데 한 바퀴 삥 둘러봐도 성곽 같은 건 보이지가 않네요. 세 번째 섬에는 호화로워 보이는 리조트 같은 게 보입니다. 제가 이쪽 난징 쪽 여행하면서 맨날 덥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떠나기 마지막 날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이 불어줍니다. 진작 좀 이렇게 불었으면. 어두워서 그런가? 딱히 무슨 성곽 같은 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시원하게 산책 잘 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섬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섬에는 놀이동산 같은 게 보여요. 놀이동산 입구에 용 2마리가 떡하니 있고, 마지막으로 눈앞에 다리를 건너면 4개의 섬을 모두 지나 다시 이제 육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아마도 저게 성벽 같아 보여요. 중국 북쪽의 수도를 북경, 남쪽의 수도를 남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무래도 이 남경이
6개 왕조의 수도가 있던 곳이다 보니까 도시 곳곳에 이런 성벽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벽들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성벽보다는 높이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습니다. 도시 곳곳에 상당히 길게 이런 성벽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가 성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매표소 같은데요. 오늘은 운영 시간이 끝난 것 같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 성곽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죠. 오늘 밤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뭔가 되게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제가. 집까지 한번 걸어가 볼까 생각 중인데요.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죠. 전철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이 되게 이쁘죠? 역시 난징에서의 마지막 밤은 여기를 빼놓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입구를 들어왔을 때는 쇼핑몰이었거든요. 아, 이런 곳이구나. 근데 왜 입구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들지? 이런 게 유행인가? 중국에서는 요즘? 기념품 샵이에요, 기념품 샵. 약간 일본으로 치면은 그 동키 뭐였더라? 입구만 매우 호화로운 기념품 샵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여기 부자묘 일대가 야시장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설마 야시장이 이거 푸드트럭 말하는 건가? 여기는 이 푸드트럭이 야시장인가 봐요. 여기가 그 부자묘 인근 그냥 도로거든요. 도로가에 밤이 되면 이렇게 푸드트럭들이 장사진을 펼치는 거예요. 꼬치구이도 있고 중국의 여느 야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여기가 낮에도 막 차들이 엄청 붐비는 곳인데 아시죠, 여기? 근데 이렇게 푸드트럭까지 들어서니까 우와, 이거 맛있겠다. 우와, 오징어 한 마리 통째로 구워줘. 우와. 아, 이거 취두부 이거. 아, 나 이 취두부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 감이 엄두가 안 난다. 니하오. 이거 얼마예요, 이거? 텐위안 취두부 2,000원. 아, 이거 분명 나 하나도 못 먹고 버릴 텐데. 무난하게 이런 거나 먹으면 좋은데 취두부 한번 도전을 해볼까? 도전해 볼게요. 이거 겁나 센 건데 그냥 뭐 꼬챙이 같은 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갖고 와요. 뭐야? 아,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갖고 와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한번 볶아서 다시 불판에 올려서 소스를 묻히고. 그렇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먹지. 좋아, 가는 거야. 취두부.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먹방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떨리는 순간은 처음입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취두부인데요. 비주얼부터가 어디 감히 내 녀석 따위가 나에게 덤비냐, 약간 이런 느낌의. 먼저 한 입 해보겠습니다. 조명빨 받았을 때 먹자. 겁나 맛있는데요? 뭐 전혀 이상한 맛이 안 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 이상한 맛이 나는 두부는 얘가 아닌가? 얘는 맛있어요. 그냥 만두를 한번 씹으면은 속에서 육즙이 팍 터져 나오면서 이 소스의 매콤한 맛과 약간 향이 약간 좀 이상한 향이 살짝 나긴 해요.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제가 평소에도 두부를 즐겨 먹는데 전혀 위화감 같은 게 들지 않고 약간 두부의 얼큰한 버전이랄까? 막 옆에서 연기 나고 막 분위기 미쳤어. 와. 내가 먹은 먹방 플레이스 중에 여기가 최고. 다른 것도 먹어봐야겠다. 과일 한번 먹어보겠어. 오늘 내가
그 뭐야 그 불교 그 사원 갔다 오고 어우 더위 먹었나봐요. 물을 엄청 먹었는데도 물이 계속 땡겨. 물이 벌써 다 먹었어. 3개 남았어요. 3개. 저 아저씨 음식 요리하다가 불 낼 것 같아. 막 꼬치가 막 불타오르고 있어. 그리고 이거 먹다 보니까 다 먹었어요. 맛있어. 되게 매콤하고 맛있어요. 잘 먹었다. 그래, 이런 과일 같은 건 얼마나 무난해. 맛있고 몸에도 좋고. 이런 꼬치들도 맛있고. 맛있게, 되게 맛있게 굽는다. 우와. 여기는 또 우동이 한가득 있네. 야, 그래서 이거 토핑을 고르면은 바로 이 면사리랑 해갖고 바로바로 우동을 말아주시는 것 같고. 야, 먹을 게 참 많다. 오늘이 토요일, 잠깐, 오늘이 금요일이야, 토요일이야? 아, 오늘이 금요일이었어, 금요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지. 우와, 이건 뭐야? 되게 신기한 게 많다. 저기다가 양푼에다 얘를 마라탕 같은 걸 넣어서 소스에 묻혀서 막 주는 건가 보다. 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양푼 비빔밥 같은 건데, 이거? 야, 근데 이거 혼자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 육수도 이렇게, 우와, 맛있겠다, 이거. 우와. 야, 이거 우리나라 그 양푼 비빔밥의 원조네. 야, 후딱 말아서 저렇게, 야, 시원한 육수에다가, 이거, 야, 이거. 이거 땡긴다, 이거. 이거 땡겨, 이거. 야, 이거다, 이거. 야, 근데 양이 너무 많다, 이거. 한밤중에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나 요즘 중국 가서 내가 살이 엄청 찐 것 같아요, 중국 가서. 지금 시간이 11시예요, 11시. 그래서 지나간 그 유람선들도 다 영업 종료했고, 조명도 다 꺼진 상태입니다. 조명이 꺼져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이뻐요. 난징, 진짜 난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이 모습을. 와, 너무 아름다워요. 고양이가 이쁘게 생긴 레몬티 가게예요. 야, 이거 얼마예요? 얼마? How much? 15. 오케이, 저 하나 주세요. 네. 레몬. 레몬. 오늘의 마지막 먹방은 레몬이다. 오, 전문 바텐더처럼 막 헬로, 전문 바텐더처럼 되게 막 맛있게 말아주시는데요. 오, 이렇게 와이프 분이신가 봐요. 딱 패스를 해주면은 이걸 종이를 입혀서 두 분이 아주 쿵짝이 잘 맞으신다. 이게 내 건가? 내 거 아니네. 우와, 역시 이런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 중국의 카페 같은 데 가면 다 저렇게 이렇게 일부러 믹서 있잖아요. 요즘 믹서 있는데도 믹서 안 쓰고 다 저렇게 절구공이로 저렇게 빻아서 주시더라고요. 되게 진중하게 잘 써신다. 오, 레몬도 막 여러 개를 넣어주시는데. 얼음을 넣는다. 오케이. 柠檬弄完之后打到。7点 OK。有一杯是益生菌的，是吧？ 시럽을 넣는다. 내가 오늘 레시피를. 红茶。 오, 뭐지 이거는? 티를 또 넣어요, 여기다가. 커피는 아니겠지, 설마. 그리고 또 얼음을 넣는다.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만들어서 12위안이면 우리나라 또 2,000원인데. 오. 야, 나 전 과정을 다 담았어. 이제 이거 영상 들고 와서 나도 동네에서 장사하면 돼.
감사합니다. 谢谢再见 와, 젊으신 부부께서 되게 정성스럽게 말아주셔서 그런지 엄청 시원하고 엄청 맛있어요. 얼음을 바바바바 깨는 거 보셨죠? 이게 되게 시원해요. 시간이 1초, 1초, 1초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나 아깝고 아쉬워요.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되게 아쉽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는 맨날 그 서점에 항상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은 그 서점으로 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왠지 뭔가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뭔가 가슴 한편이 찡한 땡큐. 오늘의 아침밥을 소개하죠. 지난번에 그 소녀와 함께 먹었던 추억을 더듬어 또 똑같은 걸 시켰습니다. 이곳 난징의 유명한 음식 오리의 피와 두부, 고수로 맛을 낸 수프입니다. 오리 고기도 살짝 들었어요. 당면이 많이 들어간 고수. 나는 아직도 고수가 잘 적응이 안 되지만 남자예요, 남자. 여기가 난징에 오면 꼭 봐야 한다는 중산릉 관광지 일대인데요. 첫날 친구들이 여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여기 오자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와, 지금 몇 시야? 10시, 오전 10시인데 여기 버스 한 번 타는데 10위안이거든요. 이런 거 타는 게 다 돈입니다, 돈. 내 다리는 겁나 튼튼하니까 걸어서 가겠음. 저걸 줄 서서 탈 엄두가 안 난다. 약간 이곳의 첫 느낌은 우리나라 남한산성 느낌이랄까? 어제 배고파서 혼절할 뻔한 기억을 되살려 오늘은 귀여운 간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림 같은 경치가 시작되는군요. 왠지 고흐가 와서 그림을 그려야 여기 보시면 지도가 아주 잘 그려져 있는데요. 오랜 기간 나의 경험과 연륜으로 봤을 때 일단 지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곳 따라다니면 돼요. 여기 중산릉 일대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이 100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2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중국은 관광지 들어갈 때 항상 여권 필요합니다. 여권. 일단 시작은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에서 출발합니다. 곳곳에서 버스나 셔틀, 전기 카트를 타라고 유혹하지만 저는 꿋꿋이 내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이곳 명효릉 일대가 겨울이 되면은 매화꽃이 절정이래요. 이렇게 매화 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을 정도고요. 삼국지 오나라의 손권 아시죠? 여기에 손권 묘도 있거든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손권 기념관이 보이네요. 오, 이게 손권의 마크인가 보다. 나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삼국지가 소설이네 실제네 막 그것 때문에 되게 싸웠었는데, 그지? 삼국지의 하이라이트지 여기가. 연안지게로 다 싹 다 불태워버리는, 왠지 무협지 한 편 찍어야 할 것 같은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애가 등짝이 맨질맨질해졌어. 아, 이 금속인가? 아, 돌인 줄 알았는데 금속 같기도 하고. 지금부터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명효릉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멋지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이쁜 산책로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 이제 명나라를 세운 황제의 무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조용하다가 또다시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저 사진으로 봤다 저거. 아, 여기가 그 사진으로만 보던 명효릉이구나.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도착했군요. 이곳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기 역사가 어떤지 뭐 그런 자료들이 쭉 전시되어 있고요. 성곽으로 둘러싸인 궁전, 궁궐이 나오는데요. 그 궁궐의 맨 뒤편으로
명나라 초대 황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웬일인지 이쪽으로 오니까 매미들이 엄청 요란스럽게 울어대고요. 이 거북이가 굉장히 인기네요. 이 거북이가 이 앞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벽 뒤로 가잖아요. 그럼 거북이의 엉덩이 부분이 벽 뒤에 있습니다. 거북이의 앞, 엉덩이. 엉덩이 쪽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군요. 내가 한번 만지고 간다. 아, 그리고 나무가 참 이쪽이 숲이 아름다워요. 단순히 이런 기둥도 되게 세심하게 만들어졌죠. 살짝 우리나라 경주 불국사를 보는 듯한 느낌도 나고요. 자, 성문을 나서보죠. 이 뒤편이 그 무덤이 있는 자리인데 이 안에 규모가 엄청나구나. 아주 한참을 더 올라가야 되네. 여기 길 끝에 뭔가 황금색 지붕을 얹은 성벽이 보이는데요. 아, 저 성곽 위로도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어디 길이 있나 보네요. 올라갈 수 있네. 야, 건물이 굉장히 웅장해요. 자금성 있잖아요. 약간 그거 보는 듯한 느낌. 나무 가로수길을 딱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광장이 탁 나오더니 갑자기 눈앞에 장벽이 팍, 그리고 그 아래는 터널형으로 생긴, 여기 성벽이 높기도 높거니와 두께도 엄청나게 두꺼운가 봐요. 지금 이게 성벽 내부거든요. 이 계단을 따라서 한참을 올라가야 되죠. 이게 측면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바위 덩어리, 그리고 위로 가면은 저 아치형 있죠. 저 아치들은 다 세밀한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곳은 명태조 주원창과 마황우의 명효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큰 제왕릉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곳 명효릉은 1381년 주원장 생전에 이미 조성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황우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주원장이 세상을 떠나고 7년을 더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태조 주원장 손자 건문제, 아들 영락제까지 세 황제에 걸쳐 조성된 거대한 규모의 능입니다. 소나무를 10만 그루 심었다고 하고요. 장생록이라 불리는 사슴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명나라 황제 무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천마총 뭐 그런 것처럼 무덤 안에도 또 들어가 보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상 명나라 초대 황제의 무덤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중국 건국의 아버지죠, 순원의 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문으로 돼 있어서 알아먹을 순 없지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주머니들께서 전기 스쿠터를 타고 윙하고 오시면서 어디가 하면서 막 물어봐요. 내가 걷다가 좀 힘들어서 중산 그러니까 못 알아먹고 시부로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딱히 뭐 크게 볼만한 건 없고 숲이 참 이쁘다 뭐 이 정도 느낌. 드디어 병목 현상 시작됐어. 이 옆으로 되게 좋은 산책로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 도로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사람들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걸어 다니는 것도 그닥 힘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명승지도 많지만 이 플라타너스 숲길이 또 그렇게 유명합니다. 여기가 순원묘로 향하는 사거리인데요. 온갖 스쿠터, 전기 스쿠터, 자전거 막 온갖 탈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도 중국 건국의 아버지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군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에 사람들이 비둘기 먹이를 팔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나도 중국인 다 됐어. KO. 너무나 기력이 딸려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9.9위안짜리 커피. 과연 여기서 먹을 수 있을까, 커피를? 제거. 나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힘들어야 할 일인가 싶고요. 여기도 또 뭐 이상한 QR 막 그런 거면 정말 머리 아픈데.
여기도 또 QR로 하는 데인가 보다. 아 맞네, 이게 QR이거든요. 다행히도 여기는 직원분께서 영어를 아주 잘하시고 친절하셔서 순식간에 커피를 샀습니다. 이제 중국 건국의 아버지 순원의 묘를 만나보러 가죠.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 여기는 뭔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야? 이래서 그 친구들이 나한테 새벽 일찍 오자고 했던 거구나. 원래 여기 순원 묘지 들어오려면은 인터넷으로 사전 예매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외국인이라 그런 건지 뭐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고요. 저 뒤에 문 보이시죠? 저 문 가운데 박애라고 적혀 있거든요. 순원이 직접 쓴 글이래요. 사실 여기 순원묘가 오늘 돌아볼 이 중산 하이라이트나 다름없는 곳이거든요.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 가는 걸로. 와, 어제 오늘 너무 달렸더니 발에 와 물집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많은 인파를 뚫고 갈 엄두가 지금 나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를 오를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지금 좀 깝깝합니다. 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있는데 이걸 내가 꼭 가야 하는 건가 싶다 진짜. 난징은 중국 근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한 이후 난징 조약을 체결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손중산이 중화민국의 수도로 세운 곳이 바로 이 난징입니다. 청나라가 사라진 후 새로운 중국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던 손중산이 묻힌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손중산은 중국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난징 여행을 왔다면 이곳을 꼭 들리길 추천드립니다. 중산묘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계기는 순원의 호가 중산이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원을 손중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손중산은 신해혁명 이후에 세를 규합하여 중화민국을 건립하는데요. 손중산은 오로지 무너진 중국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로 일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당시 소련의 협조를 얻어 광저우에 군사학교를 건립하고 나중에 이를 난징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군사학교의 교장이 바로 장개석입니다. 당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중국은 혼란의 시기였는데요. 군벌들이 각 지역을 장악하며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에 순원은 군벌들을 설득하며 하나된 중국을 강조하였는데요. 하지만 그가 중국 재건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그는 베이징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중국을 구하라 라는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생 중국을 위해 헌신한 그의 마음 때문인지 이곳 중산릉은 언제나 많은 중국인들로 붐비곤 합니다. 뷰 맛집. 순원 선생님 묘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이렇게 줄을 서야 되는데 이 내부는 사진 촬영이 또 안 됩니다. 그냥 가기 아쉬워서 저도 여기 잠깐 앉아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 여기가 그 유명한 플라타너스 숲길인가?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진을 찍네? 어제는 32,000보 걸었는데 오늘은 오후 2시 현재까지 15,000보 걸었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게 건강에도 아주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아?